예, 다음은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의 수하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 때문에 매스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그 조기의 강도를 나오게 하는 시멘트는 적절하지 못하다. 왜? 수하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매스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열을 많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사용하는 그 시멘트가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저열이죠. 자, 그래서 댐과 같은 매스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적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하열 발생을 적절하게 분산시키고 온도를 낮게 할 목적으로 개발했다. 자, 이게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황산염에 저항하는 성질이 큰 그런 포틀랜드 시멘트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토양 중의 황산염이나 해수 및 공장 폐수 중의 황산염에 대한 화학적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서 알민산 3석회의 함유량을 줄이고 알민산 철 4석회의 함유량을 증가시켜서 만든 그런 시멘트를 이야기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용처는 여기 나와 있죠.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자, 이거는 강도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관을 중요시할 때 사용하는 그런 시멘트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여기 산화철 같은 경우에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는 3% 정도밖에 안 들어가지만 3% 정도 들어가지만 이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에서는 0.3% 이하가 들어간다. 그래서 굉장히 적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는 강도하고는 크게 상관없이 어떤 미관이라든지 미장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여기는 이제 소량의 안료, 색깔을 내게 하는 것을 넣어준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원하는 색깔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하고 성질은 거의 비슷하지만 이거는 주로 건축물의 미장이나 장식용, 인조 대리석 제조용 등의 사용을 주로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혼합 시멘트입니다. 말 그대로 혼합한 겁니다. 블렌디드 시멘트죠. 자, 이거는 뭐냐 하면 포틀랜드 시멘트 클링크에다가 적당한 포졸란 재료를 조합하여서 분쇄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포틀랜드 시멘트 만들 때 이제 소선시키면 클링크가 나오죠. 그 클링크에다가 포졸란 재료를 넣는데, 포졸란 재료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포졸란 반응을 일으키는 재료를 포졸란 재료라고 합니다. 포졸란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 혼자서는 물과 반응을 하지 않지만 시멘트 안에 들어가면 어떠한 특정 반응을 하는 것, 자, 그것을 우리가 포졸란 반응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포틀랜드 시멘트에다가 어떤 포졸란 재료를 넣어서 혼합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한 세 가지 정도 있죠. 고로 시멘트, 실리카 시멘트, 플라이 애쉬 시멘트 등이 있습니다. 자, 고로 시멘트는 뭐냐 하면은, 그럼 고로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이거는 고로 슬래그를 적당히 혼합을 했다. 혼합을 한 다음에 석고를 가해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로 슬래그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철을 만들죠. 철을 만들면 철광석하고 이런 코커스를 넣어가지고 태우죠. 그러면 굉장히 높은 열로 이게 녹습니다. 녹으면은 그 쇳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굳힌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형상을 만들죠. 자, 그때 이 불순물이 이제 뜹니다. 이제 철광석을 넣어가지고 태웠을 때 이 철광석이 녹았을 때 위에 뜨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고로 슬래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쇠가 아니죠. 불순물이죠. 자, 이거를 이제 가지고 다양하게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입자를 크게 만약에 부수면 자갈 대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좀 더 작게 부수면 모래 대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걸 좀 더 미분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멘트에 넣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로 슬래그 시멘트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는 어떤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느냐 하면은 자신 혼자서는 경화가 되지 않지만은 다른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하에 의해서 생성되는 어떤 물질하고는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자, 이거를 우리가 잠재 수용성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고로 슬래그 시멘트를 사용을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특성은 여기 나와 있는 블렌디드 시멘트, 즉 혼합 시멘트의 특성들을 보면은 비슷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뭔지 모르지만 좀 더 좋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런 그 혼합 시멘트를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합 시멘트마다 공통적으로 어떠한 좋아지는 점, 그런 유리한 점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 초기 강도는 약간 낮으나 장기 강도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크다. 앞에 중용열도 그런 성질이 있었죠. 내화학 약품성이 좋기 때문에 해수, 이제 바닷물이나 공장 폐수, 하수 등에 접하는 콘크리트에 적당하다. 자, 이것도 우리 앞에서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이런 것도 물론 이런 성질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수화열은 비교적 작더라 하는 이야기고, 내열성이 크고 수밀성이 좋다. 수밀성은 뭐냐 하면은 이 물을 막았을 때 쉽게 하면 이거죠. 이 시멘트를 이용해서 콘크리트를 만들었을 때 물이 이렇게 침투를 잘 못하게 하는 성질을 수밀성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밀성이 좋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 안에 균열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고, 그죠? 균열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열, 그죠? 수화열이 적기 때문에 균열이 적고, 그럼으로 인해서 공극이 없으니까 물을 막아주는 성질이 좋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질들이. 자, 그 다음에 근조 수축이 약간 크고 콘크리트 블리딩은 적어진다. 블리딩 우리 앞에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실리카 시멘트입니다. 자, 아까 우리 이야기했죠. 포졸란이라고 이야기했죠. 포졸란 반응을 일으키는 모든 것을 우리가 포졸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혼화 재료가 다음 장에 혼화 재료를 넣을 건데, 일종의 여기에 이제 그 혼합 시멘트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혼합 재료를 넣어줍니다. 콘크리트를 만들 때 물, 시멘트, 모래, 자갈, 그 다음에 혼합 재료 이렇게 많이 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다음 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시멘트를 실리카 시멘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포졸란을 넣은 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를 넣어가지고 만든 실리카 시멘트의 특성을 보면은 콘크리트의 워크빌리티를 증가시키고 블리딩을 감소시킨다. 아까 우리 블리딩은 이야기했고, 워크빌리티는 워커블한 콘크리트 아까 이야기했죠. 워크빌리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작업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작업성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잘 비벼지고 잘 섞여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가 일하다 이런 뜻이니까 어빌리티가 능력이죠, 그죠? 그래서 작업성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초기 강도는 약간 작으나 장기 강도는 약간 크다. 앞에하고 똑같죠. 수밀성이 좋고 내구성이 풍부하다. 역시 비슷합니다. 포틀랜드 시멘트보다도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보다도 화학 저항성이 크더라. 역시 마찬가지. 앞에 거하고 다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라이애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역시 이제 플라이애시를 포틀랜드 시멘트에다 넣었죠. 혼합했다는 이야기고, 이 플라이애시는 뭐냐 하면은 석탄을 가지고 이제 화력발전소에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석탄을 이용해서 이제 그 석탄을 떼죠. 그죠? 석탄을 떼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미세한 먼지 같은 게 나오고, 그 먼지 중에 플라이 애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플라이는 뭡니까? 날아가는 이런 뜻이죠. 플라이, 날아가는 애쉬, 재죠, 재. 그래서 재가 이제 날아가는 재를 쉽게 하면은 포집해서 이거를 포집해서 가루로 낸 거죠, 그죠? 이거를 우리가 플라이 애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을 한 거 보면은 여기 쭉 나와 있죠. 미분탄을 쭉쭉 해가지고 굴뚝에 이르는 도중에 급격히 냉각되어 표면 장력에 의해서 구형으로 생성되는 아주 미세한 분말이다. 그래서 이거를 집진 장치를 이용해서 포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이게 이제 폐기물이죠.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인데, 이 폐기물을 이용해서 혼합 시멘트 원료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우리 인근에는 하동 화력발전소나 삼천포에 화력발전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많이 나옵니다. 플라이 애쉬가. 자, 특성은 거의 비슷하죠. 역시 콘크리트의 워크빌리티를 증대시키며 단위 수량을 감소시킬 수가 있더라. 자, 워크빌리티를 증대시킨다는 이야기하고 단위 수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하고는 연관성이 상당히 높은 이야기입니다. 물을
여러분들 이제 콘크리트를 만들 때 안 만들어 봐서 잘 모르겠죠. 자, 그냥 상상을 해볼까요? 자, 시멘트, 물, 모래, 자갈을 넣어서 비빈다 생각해 봅시다. 자, 비비면 물을 아주 조금만 넣습니다. 아주 조금만 넣으면 비볐을 때 하고, 물을 좀 더 많이 넣었을 때 비볐을 때 하고, 어떤 게 잘 비벼질까? 어떤 게 워크빌리티가 좋을까? 자, 그러면 한번 해본 사람들은 물이 너무 작으면은 안 비벼집니다. 근데 물을 좀 넣으면은 잘 비벼져요. 근데 물을 많이 넣으면 잘 비비긴 잘 비벼지는데 어떤 안 좋은 점이 있느냐? 너무 많이 넣으면은 재료 분리가 일어납니다. 자갈은 자갈대로, 나머지는 나머지대로 이렇게 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은 그런 안 좋은 점도 있고, 그 다음에 물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콘크리트가 굳었다 생각해 봅시다. 굳었다. 그러면 이 아까 우리 블리딩 설명할 때 이야기했는 것처럼 안에 골재, 시멘트, 물 각각 차지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결이 되고 경화가 됐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물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만큼 물이 증발을 합니다. 그럼 안에 결국은 뭐가 생깁니까? 공격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공격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압축 강도를 실험했을 때 공격이 있는 놈하고 없는 놈하고 강도가 차이가 나겠죠. 어느 게 큽니까? 당연히 공격이 적은 게 압축 강도가 더 클 것이다. 조직이 치밀해질 것이고 수밀성이 좋아질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물을 많이 넣으면 부실공사 원인된다 라고 옛날에 레미콘 차량 앞에 탁 붙여놓은 걸 여러분들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레미콘에 가수하면 부실공사 원인된다. 가수가 뭡니까? 더할 가짜의 물숫자죠. 그래서 이제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은 안 좋아진다. 왜? 강도가 약해집니다. 그죠? 근데 물을 너무 적게 넣으니까 워크빌리티가 안 좋아져. 그래서 이제 뭘 넣어주냐면 우리가 혼화 재료를 넣어주는데, 그 중에 혼화 재료 중에 하나가 플라이애쉬입니다. 플라이애쉬. 물론 나중에 혼화 재료에 또 나오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플라이애쉬는 아주 작은 미세한 구 모양이라 그랬습니다. 동그랗다는 얘기죠. 그럼 동그란 구가, 미세한 구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비빌 때 잘 비비겠죠. 자, 그럼 잘 비빈다. 그러면 물을 적게 넣어도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워크빌리티를 증대시키고 단위 수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다 한 개 더 이제 더 붙이면 워크빌리티가 좋아지고 단위 수량이 감소되면 강도도 더 좋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이유 때문에 혼합 시멘트를 쓰는 거고, 나중에 혼화 재료도 그런 목적으로 쓰는 혼화 재료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워크빌리티 좋아지니까 단위 수량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아진다? 수밀성이 좋아져. 그죠? 물이 침투가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수리 구조물에 적합하다. 다 연관성이 있죠. 그 다음에 소화율이 적고, 소화율이 적으면 건조 수축도 적어지더라. 자, 그렇기 때문에 해수에 대한 내화학성도 커지더라. 자,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거하고 플라이애쉬를 넣은 그 혼합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에 압축 강도를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플라이애쉬를 넣은 것이 좀 더 큰 경향이 있더라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특수 시멘트입니다. 자, 아까는 이제 혼합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에다가 어떤 재료를 넣었다 했습니다. 포졸란 재료를. 블렌디드, 즉 혼합한 거라 그랬고, 이거는 혼합한 게 아니고 특수한 시멘트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물론 어떠한 목적에 따라서 이걸 만드는 거겠죠. 특수한 목적을 따라서.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나오는 것이 알루미나 시멘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은 참고로 쭉 보고, 자, 여기서는 이제 알루미나가 들어가면은 강도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보다는 약간 빨리 강도가 발현이 되더라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 있죠. 6시간에서 12시간. 그죠? 굉장히 빨리 굳는 거죠. 6시간에서 12시간 만에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재령 28일 강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알루미나 시멘트 그러면 초조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초조강이기 때문에 하루에 40에서 50메가파스칼 정도의 압축 강도를 얻는다. 굉장히 큰 압축 강도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시멘트의 압축 강도하고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하고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여러분들 집을 진다든지 할 때 콘크리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집 질 때 많이 쓰는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약 뭐 24, 현재로서는 한 24 메가파스칼, 좀 더 높게 쓰면 27 메가파스칼 요 정도 씁니다. 물론 21 메가파스칼도 쓰지만, 자, 그런 걸 보면은 강도가 빨리 큰 강도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나머지는 이거죠. 이제 빨리 굳는다. 그러면 역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발열량이 크다. 그러면 빨리 굳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공사나 한중공사에 적합하다. 한중공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겨울에 타설하는 그런 공사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나머지를 한번 쭉 보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초속경 시멘트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이름에서 포스가 좀 느껴지죠. 초속경, 초조강하고 초속경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 누가 더 빨리 굳을까? 초조강과 초속경. 자, 결론은 초속경이 이깁니다. 자, 초속경은 일명 제트 시멘트다 라고 부릅니다. 이전 어떤 책에서는 1hour 시멘트, 즉 1시간 만에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28일 강도가 나온다, 이런 책도 저는 많이 봤는데, 요즘 책에는 보니까 또 1시간 만에 나오는 게 아니고 2~3시간 만에 나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거 실험을 옛날에 직접 해본 게 있는데, 초속경 시멘트 여름에 제가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실에서 여름에 했기 때문에 뭐가 높다? 온도가 높죠. 자,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실험했는데, 내 기억에는 타설하고 한 20~30분 정도 지나니까 이게 열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굳는 거를 제가 받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험도 해봤는데 진짜 거의 1시간 만에 강도가 나옵니다. 이거는 초속경 시멘트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앞에서 했던 것처럼 긴급을 요구하는 공사, 그 다음에 동절기 공사, 시멘트 2차 제품, 쇼크리터, 그라우트용 등으로 사용이 된다. 자,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른 거는 앞에서 다 봤습니다. 그럼 긴급을 요구한다, 동절기다, 시멘트 2차 제품이다. 자, 2차 제품은 빨리 굳어야 되니까. 자, 근데 이 쇼크리터와 그라우트용, 자, 이거를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한데, 쇼크리터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슈트, 뭐 쏘다 이런 뜻이죠. 콘크리트를 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쇼크리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왜 쏩니까? 어떤 노즐을 통해 가지고 콘크리트를 쏘는데, 어디다 쏘느냐?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하는 터널 있죠. 터널 공사 할 때 나텀 공법이라고 하는 공법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터널을, 자, 안 그리도 될까요? 이거 한번 설명했죠. 쇼크리터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터널 단면이 뭐 이렇게 된다 치면은 발파를 한다 했습니다. 발파를 이제 뭐 발파는 전면을 다 하겠죠. 하고 발파를 떼고 나면은 여기다가 면에다가 바로 콘크리트를 쫙 뿌립니다. 어디서? 밑에서 노즐을 이용해서 쏜다는 이야기죠. 쏘는 콘크리트를 이렇게 쫙 쏩니다. 이거를 숏크리트라 그러고, 쏘고 나서 다시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락볼트라든지 이런 걸 박습니다. 쫙 박습니다. 박고, 그 다음에 지보공이라 해가지고 다시 안에다 또 이렇게 보 같은 걸 이렇게 댑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그 다음에 또 쇼크리트를 또 쏩니다. 이때 쏘는 걸 우리가 쇼크리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럴 때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산이 있을 때 암 같은 경우를 많이 하는데, 암이나 좀 단단한 지방 같은 경우에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걸 절토라 그럽니다. 성토. 자, 이렇게 해서 도로를 만든다고 생각합시다. 여기가 점토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여기다가 역시 이거 씨앗 뿌리기 해가지고 씨앗하고 흙하고 뿌려가지고 막 여기다 뿌려가지고 여기에 식물이 자라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무너지는 걸 방지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여기다가 앵커 볼트 얘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앵커를 박습니다. 박고 여기다가 쇼크리트를 또 치는 거죠. 콘크리트를. 여러분들이 아마 길가에 가다가 경사면이 있을 때 자세히 한번 보면은 경사면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쇼크리트를 갖다 뿌리는 경우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씨앗 뿜어 붙이기 해가지고 씨앗하고 흙하고
뿜어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커멓게 뿜어 붙인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싹이 나와서 식물이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사면을 처리하는 공법은 많이 있습니다. 또 다음에 우리 건설 안전에서 한번 기회 되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쇼크리트라고 하는 거고, 그라우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라우트라고 하는 거는 물, 시멘트, 모래, 즉 모르타르를 높은 압으로, 특히 집안 같은 데 있죠. 집안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댐이 있는데 댐 밑에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여기다가 높은 압으로 이 그라우트용 모르타르를 쫙 쏘는 거죠. 높은 압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혹시 균열이 가 있다든지 약해진 쪽으로 얘가 따라 들어가겠죠. 이 그라우트용 모르타르가. 자,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그라우트라고 합니다. 그라우트. 그러면 자, 왜? 자, 쇼크리트든 그라우트든 어떻게 빨리 굳어야 되겠죠. 왜? 그라우트 했을 때 물하고 섞여 있는 상태에서 빨리 안 굳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내려가면서 쉽게 내려가 버리면 굳지 않을 거니까. 그 다음에 쇼크리트 했을 때도 빨리 굳어야 된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초속경 시멘트를 사용하기도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고생 많았습니다.